번째 발표자는 한양대학교의 김종우 교수님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한국경영과학회지 편집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를 거쳐서요.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로 재임 중이십니다.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부회장이시고요. 연구 분야는 지능정보시스템,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응용, 사회 연결망 분석 등이 있습니다. 사실 요새 빅데이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김종우 교수님이야말로 오래전부터 이쪽 분야를 정말 리더십을 갖고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김종우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 경영대 김종우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감성 분석인데요. 제가 감성 분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감성 분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언제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시작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굴 좋아하는데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 요즘 말로 하면 썸한다고 그러나요? 네, 그럴 때 가장 그 사람 마음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싶을 때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점쟁이, 그렇죠? 그 다음에 형사, 수사관 이런 분들은 법인의 마음을 잘 읽어야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름판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래 살아도 일이 읽히지가 않는 게 이제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감성 분석은 하나의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읽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건데요. 그 얘기는 결국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들, 의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낼까 이런 거고요. 이게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꼭 잘해야 정치를 잘할 것 같고 또 생각해보면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 회사 같으면 이런 디자인의 옷을 요번 여름에 출시하는 유행이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잘 알고 싶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 그런 대표적인 브리스트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방법은요.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연구조사 방법은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뷰 이런 것들을 많이 써왔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텍스트 마이닝이나 감정 분석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시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위터 정보를 활용해가지고요.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여론들을 좀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했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공정책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 국민들 사이에 이제 여론들이 생기고요. 이런 여론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자력에 좀 포커스를 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트윗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원자력, 원전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한 국내 트윗들을 수집을 해가지고요. 그걸 이제 R에서 관련된 패키지들을 가지고 컴퓨터 분석이라는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 트윗들을 대상으로 해서 긍정사전, 부정사전들을 구축을 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2012년, 13년도 트윗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잘 워킹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수집된 트윗의 수인데요. 보시면 2011년 3월에 굉장히 트윗 수가 많아진 것을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긍정 용어하고 부정 용어를 저희가 추출했던 건데요. 3명이 별도로 트윗들을 보면서 그 안에 긍정 용어들을 찾아내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들만 뽑아서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래서
긍정 단어 중에는 1000개 정도, 부정 단어 중에는 한 4200개 정도의 단어를 추출해서 사전을 만들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트윗들을 긍정 트윗, 부정 트윗, 또 중립 트윗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부정 트윗이고요.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이제 긍정 트윗의 수입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듯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굉장히 부정 트윗들이 올라와 있었고 2013년도에 그 원자력 관련돼서 비리 사건들이 많이 계속 터졌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피크가 생기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원자력 여론 인덱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한 여론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인덱스로 만들어 봤는데요. 2009년 3월을 100으로 했을 때 더 좋아지면 이제 100 이상으로 가고 더 나빠지면 이제 100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거의 40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계속 마이너스로 있다가 원자력 관련 비리가 나면서 또 많이 떨어져서 거의 60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여론들을 인덱스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 뉴스를 활용한 주가 예측인데요.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주가를 예측하려는 시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세 가지고 하려는 시도들도 있고 트윗의 용어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기업에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면 그것들이 그 다음날 기업 주가에 예측하는데 설명력을 갖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산업별 8개 산업 섹터별로 5개 시가총액 상위 5개부터 시작해서 40개 기업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 기업별로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이런 감성 사전을 따로 구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단어라고 해도 어떤 기업에는 이제 긍정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업에는 부정 용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감성 사전을 구축을 했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초과 수익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네이버에서 주식 뉴스들을 전체를 클로링해서 40개 기업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감성 사전들을 만들었고요. 기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제 단순히 그냥 긍정사전집, 부정사전집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감성 용어별로 감성 점수로 긍정 수준, 웨이트를 저희가 추정을 해서 그걸로 감성 용어 사전이라고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주가를 예측해서 성적 평가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에서 2014년 4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감성 사전 주문했고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년 주가를 예측하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한 그 뉴스의 수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감성 사전 자체는 이렇게 용어별로 감성 점수가 포지티브 경우 플러스, 네거티브 경우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것들이 조금 예측을 잘한 것들인데요. 경기 소비재라든지 생활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화학 쪽 기업들에 대한 예측력이 다른 업체들보다 좀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그런 예측력이 차이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영화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영화 흥행 실적을 예측하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보통 이제 영화 흥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온라인 부전을 통해서 영화 매출을 예측하는 용도에서 주로 보는 것들이 부전의 크기, 그 다음에 방향성, 그러니까 별점, 평균 별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다가 추가해서 보면은 이제 영화 게시판들의 영화 사이트를 보면 이제 리뷰 페이지가 있고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의 어떤 긍정 정도, 부정 정도, 그 다음에 게시판 글, 또 댓글의 공부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위에 빨간 걸로 그린 게 이제 R스퀘어인데요. 그 매출에 대한 예측력이 이거 이제 기존 걸로 한 거고 저희가 실수를 하게 저희가 좀 설명력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밑에 있는 거는
MAPE 그 mean absolute percentage라는데 그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쓰면 조금 더 낮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감성 분석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늘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이 데이터가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항상 의문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선거 데이터도 선거 분석을 해봤는데 그런데 굉장히 온라인상의 정보들 자체가 바이어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대표성이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 작업들을 어떻게 높일까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건 이제 감성 사전을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감성 사전 자체가 스스로 진행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감성을 단순히 긍정 부정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차원적으로 규모에서 활용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것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